다음 주제는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연말 혹은 내년 연초에 김동연 표 2기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동연 씨의 자기 색깔을 내느냐, 이 얘기가 지금 분분한데요. 그리고 그 산하단체 그 네 곳의 기관장을 또 마침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가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기사회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국장님, 지금 뭐 행정부지사를 바꿀 거다 연초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산하기관장 네 곳에 대한 인사를 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만이라면 뭐 당연한 거죠. 좀 늦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청문 대상을 둘러싸고 또 도의회에서 상당히 마찰이 네. 있었고 도의회가 또 뭐 공정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보면 뭐 제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동연 2기 인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대로 된 1기 인사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1월 달 정도면 아마 그 부시장, 부단체장, 부시장, 부군소, 도의 실국장, 부지사. 부지사는 뭐 행정기부지사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한 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김동연의 포진, 인맥이 이제 포진돼서 실질적인 이제 1기 김동원 호가 새롭게 1기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될 거다. 네. 그 1기에 뭐 무슨 인사한 게 뭐 별로 네.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 4명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경기도 내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최근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4명을 먼저 임명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 사장, 오랫동안 배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유동규 성남 네. 네. 그분이 이제 했던 자리죠.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덕수상고 후배 조원영 씨라고 그분이 덕수상고 후배군요. 예, 그분이 효성그룹의 홍보실장 전무 이걸 했고 아시아나 홍보실장도 했고 이런 분인데 이제 새로운 물결 특보단도 하고 그래서 이 청문 과정에서 이거 보훈 인사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이제 오케이가 돼서 임명을 했고요. 경기교통공사에는 이제 삼선 도의원 출신 민경선 씨가 됐는데 이분이 아마 도의회 건설교통위 활동을 오랫동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미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이 됐고 이제 또 재미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재미나죠?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임명했는데 전직 국회의원 최이배라는 네. 전체 좀 이름이 난닝다 했어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재벌 계획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장하성 그 교수가 들리는 얘기하면은 안철수 옛날 그 대표한테 추천을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다고 얘기를 진영이 다른 분이네요.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을 했죠. 바른미래당. 네. 전향한 건가요? 전향은 아니죠. 이제 바른미래당은 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의식은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좀 특별했던 것은 신선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신선한 반란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차가 없이 지하철, 버스 이런 거로만 출퇴근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쇼 아니고요? 그거야 뭐 모르죠. 네. 그거야 모르죠.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경상원이라고 하죠, 이거 중에서. 이제 그 조신 씨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건 한국일보 출신이고 어디? 한국일보. 네, 기자군요. 노무현 재단의 운영위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위원도 했고 이렇게 이제 네 분을 이번에
그제 임명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 다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연구원장에는 주철형, 예. 이분이 SK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보좌관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에는 네. 삼선 도의원 출신의 원미정 씨.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는 김세용 씨인데 이분은 서울시의 주택도시공사 사장도 했고, 그다음에 고대 교수도 했고, 방북도시설계학 회장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눈길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 사람 경기도 사회 서비스원 원장의 원혜영 씨가 내정이 됐었는데, 이 8명의 청문 과정에서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원혜영 씨가요? 예. 그분 저 민주당 원로 아닌가요? 아니 저기 안혜영. 안혜영. 네, 안혜영 씨. 그래서 지난번 우리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네. 상당히 그 비서관을 출신으로 아.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의 부의장도 했거든요. 네. 근데 왜안 이제 됐죠? 이게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가 6명씩 동수입니다. 그래서 국힘 전체가 국힘의원 전원이 이분이 사회체육학과를 나왔는데 네. 전문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오. 유일하게. 그래서 이분을 과연 김동연 지사가 아, 임명을 강행할까 아, 예. 아닙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소장님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저희가 몇 주 전에 이게 좀 무산됐다고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예. 뭐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건데 굉장히 늦어진 거죠. 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예. 근데 그동안은 이제 국민의힘 박미숙 대표가 네. 대표성에 관련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따로 또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박미숙 대표를 사퇴를 하고 새로운 네.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계속 시도만 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것들이 일정 부분 좀 타협이 돼서 네. 지금 이렇게 좀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말이 많았겠죠. 일단은 이거 왜 빨리 협의체 구성 안 해라는 얘기가 아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지금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당 내에서 분쟁이 있어라는 얘기가 계속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쪽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멤버들하고 새롭게 온 멤버들하고의 어떤 그런 알력 싸움이 조금 있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명분이 자꾸 흐릿해지니까 네. 일정 부분 좀 합의를 하고 여하청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당연히 할 건데 사실은 너무 늦은 게 문제였죠. 근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가기는 그래요? 가고. 예. 근데 그렇게 향후에 네. 향후에는 또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좀 주목해 볼 만도 하고요. 그좀 네. 멤버들 구성상 예. 제가 누구누구인지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지금 160일 만에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네. 탄생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번 회의에 그 김동연 도지사하고 염정현 도의장은 불참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떤 격을 낮추는 의미인지 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괜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번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2008년에도 이런 네. 협의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예. 결과적으로 의회는 들러리만 섰다. 이런 예.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실패를 했죠. 김동연 지사는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하겠다. 무슨 의미냐면 예. 정책 협의까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진짜 실행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 도의회 국민의힘 쪽에서 뭐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지 뭐 인사 제안이라든지 뭐 조직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김동연 지사가 어떤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일 준비 자세가 되는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협의체가 네.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핵심 포인트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뭐 안건 조정 회의를 하고 뭐 상정 안건을 발굴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했는데 아니 기존에 예산안 같은 것도 뭐 2주 3주 끌면서 뭘 안건을 발굴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 정례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임시회는 분기별로 한다. 음.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결과 이게 19명이더라고요. 네. 이쪽에 집행부 쪽에 6명, 음. 의회 쪽에 13명. 이 구성원 상당히 다양하게 잘 했어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처음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이제 흐집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진짜 괜찮은 정책이고 괜찮은 제안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진짜 마음 열고 받아들여야지. 네. 그래야 이 협의체는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남경필 지사도 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복지부지사 네. 이쪽도 이제 상대당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정이라는 단어만 무색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 같은 당내 식구들한테는 이거 괜히 죽 서서 개 준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고요. 도대체 실적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예.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국회를 보듯이 이념과 노선이 뚜렷하게 다르고 항상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죠. 근데 그것은 이론상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칼자루를 진 사람이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거에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죠. 네. 이 문제가 그나마 네 소장님 이번에 좀 전향적인 것은 제가 볼 때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여야정 협의체도 네. 엊그제 발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임태희 교육감의 이제 리더십을 좀 관찰할 수 있는 네. 계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그렇겠죠. 근데 예. 임태희 교육감도 일단 교육청 운영을 하면서 네. 지금 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의회의 여야가 거의 동수로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78대 78. 많이 제재를 받고 하여튼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끌고 가려면 어쨌든 만들어 놔서 뭔가가 화합하는 모습들이 자꾸 갖고 가야지만 일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오히려 도지사의 활동보다는 지금 교육감의 활동이 그렇죠.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예산이 이거 더 많더라고요. 예산은 많은데 예. 어쨌든 도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더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임기 내내 힘드니까 아무래도 차선책을 선택을 해서 어쨌든 네. 합의점을 끌어내서 함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지 좀 같이 끌고 가려고 할 거다. 아마 이번에 행감 때도 아마 교육청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네. 이제 좀 뭔가 아까 완화시키려면 일단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좋을 수 없는 관계지만 뭐 어쨌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자기 업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도에 관련된 조례 관련된 제대로 조례의 방향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라는 것까지 지금 뭐 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누가 아마 그 자리에 가 있어도 똑같은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갈 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봉착한 것 같고요. 국장님 저 도지사는 김동연 민주당. 네. 또 교육감은 임태희 국민의힘. 국민의힘 아닙니다. 당이 그렇죠. 없죠. 국민의힘 계열. 보수계열. 과거에 네. 보수당 출신 이렇게 네. 보셔야죠. 그래서 뭐 두 분은 뭐 잘 화합합니까?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외형적으로 보면 네. 두 분이 좀 뭐랄까 약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럴 일들은 없었고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델리케이트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급식 문제라든지 급식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부딪힐 개연성은 있지만 두 분의 성품상으로는 그렇게 뭐 왕창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와 교육청과 이런 여야정 협의체는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네. 네. 그 나는 사실 그 교육청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는 이게 뭐 말이 맞는 소리, 그게 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은
뭐 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네. 이런 조직인데 거기에 뭐 여야정 협의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교육청과 뭐 도의회 협의체 이거는 뭐 이래 돼도 네. 여야정 협의체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용어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거 누가 용어 잘못 붙였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네. 혹시 그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오래 하신 저널리스트로서의 그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문제죠 이거는. 상식적인 건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1월 달을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건데 네. 1월 달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실국장, 부지사 실국장의 인사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시장, 부시장 두 군수의 인사를 이동합니다.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동을.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 어떤 김동연 지사와 시장 군수들 간에 왜냐하면 시장 군수들도 똑똑한 또 자기 색깔에 맞는 예. 자기와 부합하는 부단체장을 쓰고 네. 싶어 하죠. 시장 군수들도. 도와 별개도 가겠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이 사람을 쓰겠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율을 맞춰야 되는 게 이제 경기도의 일인데 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또 나의 그렇죠. 색깔을 맞춰줄 수 있는 네. 사람들을 또 실국장이나 뭐 부지사나 이렇게 이제 모셔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 간의 협의입니다. 그것도 협의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문제들이 1월 달에 다 빚어질 거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대규모로 아마 예고돼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러고 나면 김동연 지사가 이제 어느 정도 진영을 완전히 갖춘 거죠. 네. 공격 앞으로 가겠죠. 네. 색깔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동연 지사 2기 인사로 자기 색깔을 낼 것인가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기사 회생 소식 전해드립니다.